60세 이후 주의해야 할 과일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0세 이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시는 과일 중에 나이가 들면서 뇌졸중 위험을 몰래 높이고 있는 위험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평소와 다름없이 바나나 한 개를 드셨는데 갑자기 어지럼증이 찾아오거나 말이 어눌해진다면, 건강한 포도를 한 송이 드시고 난 후 손이 떨리기 시작한다면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고혈압의 유병률은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에서 약 28%, 60세 이상에서 약 48%로 조사됐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노인분들이 고혈압을 앓고 계시죠. 그런데 이분들 중 상당수가 과일이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과일은 언제나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겠지만 6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국 신경학회의 국제학술지 신경학 최신호의 뇌졸중을 일으키는 당뇨병, 고혈압은 노년기가 되면 위험도가 다소 줄어든다는 논문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안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지고 혈관이 경직되며 약물 대사 능력도 떨어지죠. 이런 상황에서는 예전에 건강했던 과일도 때로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너무 익은 바나나에 숨겨진 위험. 바나나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먹어온 가장 친숙한 과일 중 하나입니다. 미국 심장협회 AHA는 성인의 칼륨 권장량을 하루 약 3,500mg으로 제시하며,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0만 450mg의 칼륨이 들어있어 하루 권장량의 1015%를 부담 없이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분명 장점입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숙한 바나나에 있습니다. 바나나가 익어갈수록 전분이 당분으로 변하면서 반점이 많을수록 더 달아지죠. 혈당 지수가 70 이상인 고혈당 과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어 적당량을 섭취해야 합니다. 과숙한 바나나는 이런 고혈당 식품에 해당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인슐린 반응이 느려지고 혈관이 약해져서 이런 급격한 혈당 상승이 혈관벽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신장 기능 저하입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과도한 칼륨을 잘 배출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바나나와 토마토에는 칼륨이 들어있는데 혈압약은 체내 칼륨 농도를 높여 칼륨 과다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칼륨 과다증이 생기면 근육이 약화하고 심혈관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액 내 칼륨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심장 리듬에 문제가 생기고, 이는 뇌로 가는 혈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 혈액이 고이면서 혈전이 형성될 위험이 높아지죠. 실제로 76세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과숙한 바나나 2개씩을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다가 어느 날 아침 심한 어지럼증과 언어 장애를 경험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경미한 허혈성 뇌졸중 진단을 받았고, 의사는 혈압 급상승과 높은 칼륨 수치, 그리고 아침 탈수 상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나나는 하루 중 아침 공복보다는 식사 직후나 간식 대용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오트밀, 견과류, 요거트와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초록색이 남아있는 덜 익은 것을 선택하세요. 두 번째, 포도의 당분, 폭탄과 혈관 손상. 포도는 작고 먹기 편해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면서 무심코 한 송이씩 드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작은 크기에 속지 마십시오. GI 지수가 50으로 과일 중에서는 높은 축에 속합니다. 먹기 편하고 달콤해 즐겨 먹는 과일 중 하나지만 작은 송이로 한 송이만 먹어도 140칼로리 열량을 냅니다.
포도의 풍부한 레스베라트롤은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늦추는 데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좋은 면도 있지만 문제는 섭취량과 타이밍입니다. 한 움큼의 포도에는 포도당과 과당이 가득합니다. 씨 없는 달콤한 품종일수록 더 위험하죠. 탄수화물이나 과일에 포함된 과당도 결과적으로 우리 몸 속에 쌓이게 되면 지방으로 저장되므로 기본적으로 중성지방이라는 성분을 증가시키기 쉽지만 궁극적으로는 열량이 과다하면 콜레스테롤을 상승시키게 됩니다. 공복에 포도를 드시면 이 당분이 혈류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나이 들면서 혈관이 경직되고 인슐린 반응이 느려진 상태에서는 이런 급격한 당분 유입이 혈관, 내벽에 미세한 손상을 줍니다. 더 심각한 것은 혈관 손상을 치료하려고 우리 몸이 혈소판을 보내서 작은 혈전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포도는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지나치게 달지 않은 품종을 하루 1015알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단, 당 함량이 비교적 높은 편이므로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79세 할머니는 매일 오전에 독서를 하며 빨간 포도 2컵씩을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자에게 생일 카드를 쓰다가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곧 축하합니다라는 단어, 철자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서 일과성 뇌어혈 발작 진단을 받았고 검사 결과 혈당 급상승과 미세한 염증 반응이 확인되었습니다. 포도를 드시려면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마세요. 소량만 드시고 반드시 아몬드나 치즈 같은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그리고 밤에는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세 번째, 파인애플의 3중 위험 요소. 파인애플은 달콤하고 상큼해서 저녁 식사 후 디저트로 인기가 높습니다. 파인애플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특히 단백질분의 효소인 브로멜라인이 들어있어서 고기와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노년층에게는 세 가지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브로멜라인 효소의 위험성입니다. 이 효소가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파인애플을 먹으면 살이 붓고 가려울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이 설사 혹은 구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브로멜라인에 민감한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혈액희석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둘째는 높은 혈당 지수입니다. 달콤하고 쫀득한 과육을 가진 열대과일 파인애플은 GI 지수 65로 수박과 더불어 GI 지수가 높은 과일로 손꼽힙니다. 저녁에 드시면 혈당이 급상승해서 잠든 동안 혈관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셋째는 높은 산도입니다. 파인애플은 매우 산성이 강한 과일입니다. 많은 노년층이 모르는 사이에 야간 역류를 일으켜서 수면 중 기도로 위산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는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방해해서 새벽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파인애플에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과 수면을 촉진하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풍부합니다. 이런 장점도 있지만 저녁 섭취는 역류 위험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77세 할머니는 매일 저녁 케이크 대신 파인애플 몇 조각을 드시며 건강관리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심한 어지럼증으로 깨어났고 똑바로 걸을 수 없었습니다. 언어도 어눌해졌죠. 병원에서 손의 뇌졸중 진단을 받았고 검사 결과 높은 혈당과 수면 중 산소 포화도 저하가 확인되었습니다. 파인애플을 드시려면 오전 중에 소량만, 그리고 절대 공복이나 취침 전에는 드시지 마세요. 네 번째, 수박의 탈수 함정과 혈액 농축. 수박은 90%가 물이라서 수분 보충에 좋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멜론은 비타민C는 물론 수분이 아주 풍부한 과일로 특히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보통 멜론의 수분 함량은 90%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수박의 경우 실제로는 정반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설탕 수박이라고 불릴 만큼 당도가 높은 수박. GI 지수가 60 이상이면 높은 편으로 분류되는데 수박의 GI 지수는 6075 사이를 기록합니다. 수박은 천연 이뇨제 역할을 합니다. 수분을 공급하는 것보다 배출하는 효과가 더 클 수 있어요. 특히 이뇨제나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저녁에 수박을 많이 드시면 밤사이 심각한 탈수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면 체내 칼륨이 함께 빠져나가면서 저칼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근육 경련, 피로, 심장 박동 이상 등 다양한 부작용을 수반합니다. 탈수가 되면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시럽처럼 흐름이 느려지죠. 수면 중에는 혈압도 자연스럽게 낮아지는데 끈적한 혈액과 낮은 혈압이 만나면 혈전 형성의 완벽한 조건이 됩니다. 82세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운동 후 수박 3조각씩 드시며 수분을 보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어지럼증으로 깨어나 일어서려다 쓰러졌습니다. 응급실 검사에서 탈수와 혈액 농축으로 인한 뇌경색이 확인되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나트륨과 칼륨의 극심한 불균형이 발견되었습니다. 수박을 드시려면 낮 시간에 적당량만, 그리고 소금이나 코코넛 워터 같은 전해질과 함께 드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를 위해 1일 68잔의 물을 섭취합니다. 5번째, 오렌지의 약물 상호작용 위험. 오렌지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렌지는 한 개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C의 거의 모든 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복용하시는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자몽에는 나린진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간이 약을 분해하는데 어려움을 줍니다. 약의 대사 속도가 느려지면 약물 농도가 높아져 권장. 복용량보다 많이 먹은 상태가 돼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몽과 비슷한 포도레몰라임도 조심해야 합니다. 오렌지와 특히 오렌지 주스에는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자몽에 들어있는 나란진네온이는 간에서 약물을 분해하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해 혈압을 과도하게 떨어뜨리거나 어지럼증, 두통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간에서 약물을 분해하는 효소를 방해합니다. 그러면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약이 몸에서 제대로 분해되지 않아 혈중 농도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오렌지 주스 한 잔은 도넛만큼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복용해온 약물이 갑자기 과도하게 작용하거나 전혀 작용하지 않으면 혈압이 급변할 수 있고 이는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칼륨은 고혈압 약물과 함께 복용 시 과다 섭취로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며 오메가-3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저혈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9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갓 짠 오렌지 주스와 함께 심장약을 드셨습니다. 몇 주 후 어지럼증과 혼란 증세가 나타났고 의자에서 일어나다 쓰러졌습니다. 검사 결과 약물 농도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고 간이 오렌지의 성분 때문에 약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오렌지를 드시려면 약물과 시간을 두고 드시고 주스보다는 과일 자체를 소량 드세요. 칼륨이 풍부한 식품인 바나나, 오렌지, 토마토, 감자, 수박, 시금치, 콩류, 생선, 말린 과일을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약물 복용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6번째, 망고의 이중당분 폭탄. 망고는 부드럽고 달콤해서 나이 들어서도 먹기 좋은 과일 같아 보입니다. 비타민과 칼슘, 칼륨 등이 풍부한 미네랄 창고 망고. 부드러운 과육과 달콤한 맛으로 최근 인기가 높은 열대과일이지만 89g당 12.7g의 당분이 들어있고 60칼로리 높은 열량을 냅니다. 하지만 노년층에게는 두 가지
큰 위험이 있습니다. 첫째는 극도로 높은 당분입니다. 망고 한 컵에는 도넛보다 많은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나이 들어 인슐린 반응이 느려진 상태에서는 이런 당분, 폭탄이 혈관, 내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미세한 상처를 만듭니다. 우리 몸은 이 상처를 치료하려고 혈소판을 보내는데 이것이 혈전의 시작입니다. 둘째는 간 효소 방해입니다. 망고에 들어있는 망기페린 성분이 약물을 분해하는 간 효소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 부정맥이나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83세 할아버지는 과자 대신 건망고를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심방세동 약물도 복용 중이었죠. 몇 주 후 아침에 어지럼증이 시작되었고 어느 날 침대에서 일어나다 왼쪽 얼굴이 처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경미한 뇌경색과 함께 약물 농도 이상을 확인했습니다. 망고를 드시려면 생과일로 조금만, 낮에만, 그리고 견과류나 치즈와 함께 드세요. 뇌 건강과 과당의 관계. 진한 보랏빛을 띠는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플라보노이드계 색소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합니다. 반대로 과도한 과당 섭취는 뇌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전신염증, 독성 물질 등의 수치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즉 건강하게 먹는다면 최적화된 뇌의 상태를 보다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약물과 과일의 상호작용 메커니즘. 고혈압약은 작용 방식에 따라 이뇨작용으로 혈압 저하, 교감신경 차단, 칼슘 채널 차단, 혈관 수축 효과를 지닌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AC, 저해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약물마다 과일과의 상호작용이 다릅니다. 알레르기약을 먹을 때는 과일 주스를 피합니다. 자몽 주스, 오렌지 주스, 사과 주스 등은 위산을 분비하는 효과가 있어 알레르기약 성분의 흡수를 방해해 약효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섭취법의 과학적 근거.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식품도 과하면 오히려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킬 수 있어 한꺼번에 많은 양, 열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보다 후식이 되는 과일도 식사 후 2에 3시간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조금씩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 지름길입니다. 3,650명 남성 1,573명, 여성 2,077명의 65세 이상 노인들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하루 동안 과일을 전혀 섭취하지 않은 비중이 36.54%에 이릅니다. 과일을 아예 안 드시는 것도 문제이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명한 과일 선택법, 안전한 대안들.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도 많이 있습니다. 사과와 배에는 퀘르세틴이라고 불리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사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당분이 적을 뿐 아니라 휴대가 간편해 쉽게 먹을 수 있는 과일입니다. 특히 풋사과는 당지수가 낮아 혈당을 크게 높일 위험이 없고 고혈당 위험이 큰 노년층이 먹기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과에는 플라보놀이라는 성분이 함유돼 있고 이 성분을 하루 10씩 섭취하면 노화로 인한 쇠퇴 가능성을 20%가량 낮출 수 있습니다. 플라보놀은 과일이나 채소 등에 들어있는 식물 대사산물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으로 염증을 줄여주고 뇌 등 기관의 세포 손상을 막을 뿐 아니라 몸 안의 해로운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베리류 과일은 모두 섬유질이 아주 풍부하고 당분 함량이 낮은 편입니다. 라즈베리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라즈베리는 비타민C는 물론 항산화 성분으로 알려진 엘라기탄닌과 안토시아닌을 모두 함유하고 있습니다. 약물 복용자를 위한 특별 지침. 만약 여러분이 현재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과일 섭취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다음과 같은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압약 복용자는 칼륨이 많은 바나나, 토마토를 조심해야 합니다. 항응고제 복용자는 브로멜라인이 들어있는 파인애플을 피해야 합니다. 칼슘 채널 차단제 복용자는 자몽과 오렌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과량의 생선기름 보충제, 비타민 E 등 항산화 비타민제, 인삼, 홍삼, 한약이나 양파즙, 오가피, 알로에 등 건강보조식품이나 민간요법은 항응고제 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영양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약을 복용하면서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당 성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식품을 섭취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DASH 식단과 지중해식 식단의 활용. 고혈압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식단도 있습니다. 바로 DASH란 이름의 식사 요법입니다. DASH 요법은 미국 심장학회에서 고혈압 치료를 위해 제시하는 식사법으로 고혈압을 멈추게 하는 식단이라는 뜻에 걸맞게 적절한 영양소를 배합한 식사 후 혈압이 감소한 결과를 보인 연구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DASH 요법은 통곡물과 저지방 단백질, 유제품, 채소, 과일, 견과류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무기질 섭취를 늘리고 염분 섭취는 감소시켜 혈압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알츠하이머와 치매에 실린 연구에 의하면 지중해식 식단과 대쉬식이요법이 치매 예방과 연관성을 보입니다. 건강한 지방이 든 올리브 오일, 엽산 등이 풍부한 채소, 자연산 생선 등으로 구성된 식단이 내 건강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시간대별 과일 섭취 전략. 과일 섭취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낮 시간에는 활동량이 많아서 당분이 에너지로 잘 소모되지만 저녁이나 밤에는 당분이 지방으로 축적되기 쉽습니다. 아침에는 혈당이 낮은 상태이므로 급격한 당분 공급을 피해야 합니다. 점심 식사 후 2에 3시간 후가 과일 섭취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과일을 피하고 취침 3시간 전부터는 절대 과일을 드시지 마세요. 활동량이 많은 낮 시간에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비교적 혈당 조절에 좋습니다. 과일을 먼저 먹으면 섬유질이 포만감을 주어 이후에 먹는 음식의 흡수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분 섭취와 전해질 균형. 많은 노인분들이 놓치는 것이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6에 8컵 정도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연화곤란이 있는 경우 묽은 물이나 음료는 흡인의 위험이 높으므로 빨대나 스푼을 이용하여 섭취합니다. 과일로 수분을 보충하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수박이나 멜론 같은 과일은 이뇨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탈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이나 보리차 같은 무가당 음료로 수분을 보충하세요. 전해질 균형도 중요합니다.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깨지면 심장 리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짠 음식을 줄이고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적당히 드시되 약물 복용자는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개인별 맞춤 관리법. 모든 사람의 몸 상태가 다르므로 개인별 맞춤 관리가 필요합니다. 당뇨병이 있으시다면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을 선택하세요. 신장 질환이 있으시다면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심장 질환이 있으시다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을 드세요. 과일 섭취 후 혈당 수치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본인에게 맞는 적정 과일 섭취량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 측정기가 있으시다면 과일 섭취 전후 혈당을 재보세요. 몸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과일 섭취 후 어지럼증, 두통, 소화불량, 심장 두근거림 등이 있다면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과일 섭취의 실용적 가이드라인. 당뇨 환자의 하루 적정 섭취량은 성인 주먹 반 정도 크기로 하루 12회에 나눠서 섭취하는 것이
혈당 조절에 좋습니다. 생과일류 5250g, 건과일 15g, 통조림류 70g, 주스류, 백물가 기준입니다. 과일 그대로는 물론이고 석류식초, 석류음료 등으로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은 과일들도 가공 정도에 따라 당분 함량이 달라집니다. 가공된 과일이나 시럽에 절인 통조림 과일, 설탕이 첨가된 사과 소스는 섬유질이 적고 당분이 많아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은 주스보다는 생과일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과일을 말리거나 과즙 형태로 섭취하기보다는 원래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섬유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 효과적입니다. 응급상황 대처법. 만약 과일 섭취 후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갑작스러운 언어 장애나 발음 이상, 한쪽 팔다리의 마비나 감각 이상, 심한 어지럼증이나 균형 감각 상실,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 시야 장애나 복시, 의식 저하나 혼란 상태. 이런 증상들은 뇌졸중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 3시간 내에 치료받으면 후유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 아니더라도 과일 섭취 후 지속적인 불편감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혈압 변화, 혈당 변화, 소화기 증상, 알레르기 반응 등은 모두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결론, 현명한 과일 섭취법으로 건강한 노년 만들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과일이 무서워졌을 수도 있겠지만 과일을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채소와 과일은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하루 5회 이상 섭취할 경우 뇌졸중 위험을 26%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에 맞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이런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첫째, 과일은 낮 시간에 드세요. 점심 식사 후 2에 3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저녁이나 밤에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적은 양을 여러 번 나누어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주먹 반 크기 정도가 적당합니다. 셋째,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세요. 견과류, 치즈, 요구르트 등이 혈당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넷째,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혈압약, 혈액희석제,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세요. 다섯째, 몸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어지럼증, 아침 기상시 무력감, 구강건조, 손떨림 등이 있다면 과일 섭취를 조절해 보세요. 여섯째, 안전한 과일을 선택하세요. 사과, 배, 베리류처럼 섬유질이 많고 당분이 적은 과일이 좋습니다. 일곱째, 충분한 수분을 따로 섭취하세요. 과일로 수분을 보충하려 하지 마시고 하루 6에 8잔의 물을 드세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약물 복용량도 주기적으로 점검받으세요. 여러분의 뇌와 심장, 그리고 독립적인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60년 넘게 건강하게 살아오신 지혜와 경험에 이런 새로운 지식을 더해서 더욱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노후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꿈입니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소중한 정보를 주변의 어르신들과도 나누어 주세요. 혼자서 관리하기 어려우시다면 가족들과 함께 상의하세요. 건강관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늘부터 현명한 과일 섭취를 시작해 보세요. 건강한 100세까지 활기찬 노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